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아무튼 뭐 날 더운데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주부터 토공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가 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빨리 취득을 하실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지, 그리고 좀 전까지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와 135회 시험이 좀 어떤 방향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부터 이제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드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석해 계신 이유는 어떤 이유고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다들 아실 거지만 기술사를 취득을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죠?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것처럼 강의 때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부터 잘 하신 거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처음 먹었던 결심들이 또 가면서 희미해진다거나 또 매번 또 시험을 보시다가 또 어떤 점수에 따라 실망을 하신다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하지 마시라. 다시 말하자면 일일일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열심히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또 시험 문제가 쉽게 또 출제가 됐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는 과연 몇 명이나 배출할지는 저도 솔직히 미지수지만 항상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라.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기수강을 하셨던 기술사님들의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지 여기서 강의를 듣는 부분이 자격 취득의 목표도 있지만 또 실제 현장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부분도 현장 일이 기술사 공부와 별개가 아니라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공부를 시작하신 이 순간부터는 나는 기술사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을 하시고 현장 실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도 기술사 시험 문제라는 어떤 그 각도에 포커싱을 하셔서 개요가 뭐지? 그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고 개선 방안은 뭐지? 이런 쪽으로 가시면 일과 공부가 온라인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하루하루의 이런 꾸준함이 쌓여서 합격으로 가는 부분이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만 하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 드린 것처럼 열심히는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뭐 강의를 잘 드리고 잘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면 합격을 못 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스터디 hard, but 스마트하게 해라. 자, 요새 중요한 건 가성비. 그죠? 거기에 이제 또 앞선 개념은 시성비. 자, 이걸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합격으로 가셔야죠. 그죠? 오랜 시간 공부해가지고 뭐 60점이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뭐 최우수해서 뭐 90점, 100점, 만점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60점을 맡아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범위와 점점 넓어지는 건축 시공기술사 영역에서 다 커버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나오고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60점이 목표가 아닌 고득점 차별화의 70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타겟을 잡고 가셔야 되고, 그 방향성으로 조금 전까지도 제가 문제 풀이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셔도 여러분들 60점이나 61점 맞아서 합격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70점 이상의 답안의 모범 답안의 목표로 조금 전까지 시간까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거냐. 조금 전에 35회 대비 전략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현재 건설업이 이제 변하는 트렌드, 최신 출제 경향, 자, 거기에 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최신 기준들,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특히나 총론 쪽에 대비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물론 뭐 독학으로도 따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 한계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수강에 대한 부분이 아마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공부 자체가 길게 가서는 안 된다.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면 물론 특이하게 한 사이클 딱 수강하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보면 처음 시작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뭐 1년에서 늦어도 2년 안에는 따시는 거를 목표로 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충동원해서 시간과 또 결론은 뭐 돈이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집중해서 빨리 따는 게 그게 최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멘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자, 취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에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힘든 과정도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제가 지난 회차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전쟁과 전투라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전투를 치렀는데 거기서 패했다고 전쟁에서 진 거는 아니다. 자, 다음 전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전투가 있을 수 있고, 자, 포기하지 않고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방법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길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자, 3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부분이 있다. 다시 강조드리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지금은 나는 못 느끼지만 하루하루의 꾸준함으로 가면 결론은 합격으로 가는 부분인 거고, 자, 이 건축 시공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3만 시간까지는 필요도 없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제 경험상 그 다음에 주변에 봤을 때 보면 미니멈 400시간은 그래도 확보는 해야 된다. 그게 다시 환산을 하자면 3개월 정도의 시간, 그리고 하루 따지면은 1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꾸준히 가시라. 그러면 3, 4시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자, 시간은 누구나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실물을 보시면서 점심시간 주어진 1시간 간단하게 드시면서 동영상을 보시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벌써 1시간 확보를 하는 거고, 평균적으로 차를 통해서 내가 출퇴근 거리가 왕복 1시간 이상이 걸린다 하면 그때 유튜브를 듣든 제 채널을 듣든 동영상 강의를 듣든 그런 부분들 꼭 책상에 이렇게 펼쳐놓고 탁 자리 잡고 4시간 확보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꾸준하게 하시라. 자, 그리고 일요일은 여기 와서 4시간 정도 강의 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의 이제 근무 환경에 따라 틀리지만 대부분 요새 뭐 주 40시간, 그 다음에 토일 휴무로 간다면 그런 어떤 토요일이라는 시간 동안 평일날 회식도 있고 내가 부득이하게 참석해서 그날 공부 못했다 그러면 현장 공정도 그러잖아요. 공기가 지연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간공사 해야 되는 것처럼 그때 확보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TV나 뭐 이런 데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하지만, 자, 결론은 뭡니까? 한 분야의 한 업종에서 10년 이상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이 요리사면서 건축시공기술사를 따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인 출제 기준 자체는 현장 실무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문제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만한 경력을 쌓아왔고 일해왔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앞으로 가면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 그거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가서 딸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리딩하는 대로 쫓아오시고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제가 가이드 주시는 대로만 오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7번의 독서법이 중요하다. 절대 이 시험 자체는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도록 가셔야 된다. 자, 그리고 저도 지금 보면 근 30년 가까이 이제 실무 경험이 있지만, 자, 저도 안 해본 공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아까 답안 설명할 때 비교표를 설명해서 설명하듯이, 자, 그러면 이 공법이 내가 해왔던 공법과 풀어가는 프로세스는 똑같다는 거죠. 서중 콘크리트가 나오든 한중 콘크리트가 나오든 거기에 대한 관리 포인트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계량 비빔할 때 뭘 관리해야 되지? 운반할 때는 뭘 관리해야 되지? 타설할 때는? 양생할 때는? 그럼 서중과 한중을 비교하면, 자, 운반할 때 비슷하네. 계량 비빔할 때 비슷하네. 온도 관리네. 하절기에는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도 한 사이클 가고 두 사이클 가고 반복이 돼도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완벽증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할까? 그죠? 이해를 못하면 진도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이해 못하는 거는 이해 못하는 거대로 표현을 하고 넘어가고 진도는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정도, 때에 따라서는 또 빨리빨리 주요 개념만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터득을 하신다. 자, 저도 현업에서 지금 문제풀이 한 것처럼 보면 법규 관련된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법령 보면 한 번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왜? 그 법령에 무슨 조항에 보면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따른다 하면 또 그것도 따고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일단 1차적으로 법에 대한 어떤 주요 조항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 한번 보고 규칙 한번 보고 그러고 중요한 것들 메모해 놨던 걸 가지고 큰 틀에서 개념을 파악을 하고 또 세부 규칙들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머릿속에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공부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뭐냐. 자, 이 시험은 수학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공식을 다 이해를 해서 그 공식대로 풀어서 1 더하기 2가 3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설명드리는 것처럼 출제위원들이 어떤 출제를 했을 때 거기에 채점을 하기 위한 내용들의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갔느냐. 지금처럼 현행 어떤 법규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그 기준들이 제대로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부분의 점수가 배점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답이 없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특히나 지금처럼 어떤 문제점이나 제도적인 측면의 대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의 의견들을 강하게 심플하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해주시면 그게 답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가능하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전략이 중요하다.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열심히만 해서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할 거냐. 자, 그 첫째는 철저한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계획표만 열심히 딱 세워놓고 아주 치밀하게 잘 짜놨어. 근데 이행을 안 하고 실행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들어가셔서 여기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내년도 전날짜를 한번 보시고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해서 주차별로 어떤 해당 공정 사이클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획표를 한번 짜시고
그걸 또 그래픽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책상 앞에 한번 붙여 놓으시고 데일리로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한번 하시라. 그렇게 관리해야지 합격으로 가신다. 자, 그 다음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찾으시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시공사 쪽에 있나? 그럼 내가 시공 쪽인가?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그런 것들은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실질적인 또 페이퍼워크나 뭐 답안 작성할 때 문서 만드는 거는 요거는 내가 좀 취약하네? 그러고 내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해봤는데 철골 쪽은 안 해봤어. 그럼 자, 이쪽에 대한 계획 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대한 공부량을 좀 이렇게 가야겠구나. 자, 이렇게 좀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상대. 결론적인 출제냐 채점위원회에 대한 건 제가 분석을 해서 알려드린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건축시공기술사 저도 지금 등록되어 있지만 출제위원 풀 한 200명가량 인원들 돼요. 그 중에 보면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관에 계신 부분들, 그 다음에 저처럼 산업계에 계신 분들. 근데 출제를 하다 보면 뭐 이틀이고 3일이고 가가지고 못 나와. 시험 끝날 때까지. 그러다 보니 뭐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참석을 거의 안 해. 그러면 지금처럼 이번 시험 보시는 것처럼 관에 계신 분들은 결론적인 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법규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고. 자,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실행 방향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 전술이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선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식의 지금 체계를 정리를 해서 내가 경험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공을 했고 경험을 해봤지 이론적인 기반이라든가 이것까지 깊이는 안 가셨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해본 공사도 있고 그래서 암기를 아닌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으로 이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준비가 돼야 됩니까? 시험장 가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용어 같으면 답안지 1장 논술 같으면 3장에 대해서 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답안 작성하는 스킬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돼야지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현장 시공 쪽에 시공 담당하는 기술사님들은 보면은 아는 거는 많고 경험해봐서 다 알아. 저보다 또 뭐 해당 공정 하신 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알 수도 있어. 근데 서류 작업을 또 안 하다 보니까 결론은 알긴 하는데 이 답안을 작성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강의하는 거, 말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100을 알고 있는데 50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100을 다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이제 강의할 적에는 제가 질문도 많이 드릴 거예요. 그거는 또 뭐냐면 2차 시험은 구술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해서 요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아까도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풀이할 때 제가 문장에 대한 독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중요하다고 한 거잖아요. 이해하셨고 느끼셨겠죠.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 잘하려면 국어 공부도 잘해야 돼. 그리고 또 용어 쪽 보면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들이라는 데가 있고 영어 문화권이다 보니 영어에 대한 것도 명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옛날에는 뭐 이제 한자 쪽 많이 했지만 지금은 좀 이제 그런 추세는 아닌데 영어의 어원과 영어의 단어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이게 내가 모르는 단어라도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플로팅 플로우라는 부분이 있고
자, 플로팅 파운데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비슷하지만 완벽히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것도 영어를 한번 분해를 해보시자고. 플로팅이라는 게 뭐 있는 거예요? 떠 있다는 거예요. 플로어는 뭡니까? 바닥? 그죠? 파운데이션은 기초. 그래서 위에 거는 플로팅 파운데이션 하면 뜬 기초. 배토 중량보다 구조물 중량을 3분의 2 이상 정도 해서 연약 지반의 기초를 형성하는 부분. 그래서 보면 저 대서양 같은 데 보면 유조선이나 그 컨테이너선 엄청난 무게지만 떠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 플로팅 플로어는 뭐예요? 바닥인데 아까 층간소음 나온 것처럼 자, 요렇게 해당 층 바닥이 됐을 때 측면 완충제 바닥에 완충제를 깔고 요 위에 기포하고 몰탈층을 해서 요게 완전히 분리 절연이 돼서 이게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플로팅 플로어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었지만 실질적인 그래서 국어와 영어 공부의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 해당 문장을 시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해를 하고 자, 여기에 따른 수식어가 뭐고 주어가 뭐고 묻는 질문이 뭔지. 그래서 실전 시험도 항상 3번을 제가 읽어보고 문제지 같은 데다 거기다가 연필 같은 거 가져가서 영어 우리 독해할 때처럼 그렇게 훈련들을 좀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실 때 제가 암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했던 것처럼. 하지만 기본적인 그거는 억지로 단편적인 부분을 외우려고 뭐 앞자 뭐 따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암기는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를 통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게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부분인 거고. 자, 그런 부분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 키워드, 그 다음에 표현도 국어 공부의 일환처럼 거기에 적합한 표현을 쓰시라. 수행이 맞는 거냐, 시행이 맞는 거냐, 이행이 맞는 거냐,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대화를 나누거나 글을 쓰다 보면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상대방의 수준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 문서 작업을 할 때 일부 그 세바시에나 강의하시는 뭐 그 어떤 분 보다 보니까 항상 국어 사전을 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이 맞는 건지 시행이 맞는 건지. 그럼 수행은 어떤 뉘앙스인 줄 압니까?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하는 게 수행인 거예요. 시행은 계획이라는 어떤 의미는 약간 희미한 부분인 거고. 자, 답안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관리를 한다, 뭘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에는 그런 기왕이면 아까 설명드리면 KCS 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른 거기에 따른 용어와 좀 고급진 그런 단어를 쓰시면 높은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 기반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채점이 키워드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필체 훈련이 중요하다. 필체. 자, 저도 지금 보면 뭐 글씨를 지금 잘 쓰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지만 기술사 취득을 하기 위해서 저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악필을 교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 이제 요거에 대한 것도 유튜브에 그 교정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권장하는 게 지금 이런 글씨체다. 이렇게 15도 정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자, 채점을 할 때 보면 글씨에 따라서 여기도 보면 수많은 필체가 있지만 자, 저 글씨가 자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저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필체라는 부분은 첫째, 자,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또 시험 보신 기술사님들 느끼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다 보면 너무 또 내용이 많아서 뭐 정리나 서머리의 기술은 별개지만 이 시간 안에 또
글씨 쓰는 속도가 느리면은 답안지를 못 채우면은 결론은 점수를 못 받는 부분이라 속도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도 하시라.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하지 말고 손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손으로. 자, 그 다음에는 필기구도 지금 다들 뭐 얼핏 제가 봤지만 이미 공부를 시작하셨다 그러면 대형 문구점 가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에 맞는 필기구를 결정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50자루고 100자루고 사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도 공부하시고 업무 보는데도 가져가서 그 한 필기구만 가지고 기술사 합격할 때까지는 가시라. 그리고 필기구에 대한 두께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최소한 1.0 이상의 두께 정도를 확보하고 글자 사이즈도 중요한 거고 여기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야. 어떤 부분이 이게 눈에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스킬이 그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 실무도 그렇잖아요.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때 뭘로 하는 거예요? 도면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답안지도 글로만 빽빽하게 쓰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로 그릴 건지 그림으로 그릴 건지 자, 거기에 따라서 전달돼서 그래픽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우선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를 이용할 거냐, 프리핸드냐. 근데 이것도 보면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가 좋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건데 일단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내가 시간이 빨리 단축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 선택을 하시고 크게 차이가 없다면 저는 프리핸드를 추천을 한다. 왜냐하면 채점을 할 때 보면 자연스럽거든. 우리가 이제 설계 옛날에 CAD 나오기 전에 프리핸드로 스케치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종합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답안지에 이제 레이아웃을 잡는 훈련이 필요하다. 아까 장수는 용어는 1장, 서술은 3장 말씀을 드렸고 서술에서는 해당 문제의 질문이 3개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비중으로 가고 나머지 잔여 부분을 개요, 결론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어 같은 경우는 개요 3분의 1, 그 다음에 도해나 개념 3분의 1, 그 다음에 뭐 시공지휘사항이나 기타 대제목 3번 그렇게 아니면 4등분으로 가든가 그래 놓고 거기에 따라서 매 한 장마다 그림이든 도표든 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주시는 부분들 그래서 마찬가지 그 부분들도 강의 때 계속 트레이닝을 좀 시켜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과 핵심 어떤 내용들은 강의 내용들에 정리된 이해된 내용들을 반영하면 여러분들이 고득점 차별화 답안으로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135회 이제 강의의 방향성은 뭐 설명드리는 것처럼 올인원 건축 시공기술사죠.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를 통한 이제 사전 학습, 그리고 이제 별도 강좌도 있지만 이제 가이드맵, 전체적인 구조 툴을 파악하는 부분, 본강의, 그리고 본강의에서 건축 기술 지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매주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거기에 따른 답안 작성하는 트레이닝,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용어 쪽은 대제목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 2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강의는 이제 인텐시브하게 좀 컴팩트하게 갈 거고 최신 시공 기준 트렌드 현장 중심으로 가서 그 많은 양들을 아까도 400시간 3개월 만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 문제 중점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활용은 여기 지금 적어놨고 여기 이제 적어놨지만 꼭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셔서 정말 소중한 자료들 많으니까 많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전에 사전학습을 좀 듣고 오시고, 여기 보시면 또 오른쪽도 참고하세요. 지금 전회차 강의하면서 요번에 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의 공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영상, 그리고 실질적인 필체 연습에 대한 뭐 양식, 그리고 답안 작성할 때 요령, 그 다음에 기존에 그 모의고사 하면서 문제풀이 했던 것들 전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이제 주요 방향성은 오늘 제가 돌아가서 이제 저녁 늦게든 내일이든 135회 출제 예상 문제 정리해 놓은 부분들, 파일들을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네, 그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맵 교재 통해서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문제가 나오든 다른 공정과 복합적으로 가든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게 그런 통합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구조 툴을 파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것처럼 총론, 철골, PC, 초고층, 커트널, 그리고 요번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감 공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뤄서 내년 시험에 좀 많이 합격을 하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카톡방에도 동강, 직강 수강하시는 분들 같이 좀 등록되어 있는 부분, 뭐 상호 간에 요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응원하고 정보 공유하면서 가고, 요번도 지금 2회차 전에 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강의 듣는 분들 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소그룹을 좀 정해서 강의 때 다 못 다루는 부분에 출제 예상되는 부분은 또 한번 그룹 스터디를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보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죠. 그래서 이번엔 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해서 한번 또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또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3시간 가까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시험이 또 첫 시험에 또 많은 합격자를 먼저 배출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난이도가 조절되면서 그 연차별로 배출 종목에 따른 인원에 대한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첫 시험이 특히나 기회다. 그리고 또 약 6개월가량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제가 첫 시간 강의 드린 것처럼 오늘 기출문제 풀이 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복귀 답안을 작성하시면서 내년 시험 대비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